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논정관치운론이에요. 정관치운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논정관치운이라고 중국식으로 한 거죠. 동사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정관격의 운을 취하는 것을 논한다 라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이 논이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정의를 읽고 사례명조를 3개를 하죠. 지난번에 3개로 끝났고요. 역시 이곳에서는요, 설왕후가 더 이상 군말 없이 자기가 경험한 사례나 이런 건 넣지 않고 그냥 논정관에 있는 그 심여첨 선생이 제시한 명조만 딱 6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개 했고요. 오늘 3개로 끝날 겁니다. 자, 정의는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1번, 2번, 3번도 읽고 할게요. 그 대신 사례명조는 이제 4, 5, 6번만 하겠습니다. 정의, 운에서 치운을 하는 방법. 이거 도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하나의 팔자에서, 즉 하나의 팔자로 논해야 된다. 각각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딱 오면 하나대로 별도로 하라. 그 이치가 심히 정치하다. 이 정하면 이게 쓸 정자인데요. 쓴다. 우리말로 쓴다. 쓸다라는 것은요, 흰 쌀을 쓸다. 이렇게 얘기하죠. 방아를 찢다. 라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정미죠. 현미와 정미의 차이는 9분도냐 7분도냐에 따라서 틀려요. 정미는 9분도까지 나가요. 그래서 영양가는 없죠. 별로. 입에는 좋지만. 근데 현미밥이 요즘 유행을 하죠. 그 법은 심히 활동적, 활발하다. 단지 대략 언지다.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다. 가짜니까요. 변화는 그 사람마다 틀리다 해서 변화제인 팔자를 갖고 온 사람마다 틀리다. 불가니아라. 이 니자는 얽어맬 니자입니다. 지는 니자죠. 그래서 억지로 얽어매질 말아라 라고 해서 정관격에서요, 재성과 인성을 쓴다는 거예요. 이 재성은요, 상신이고요, 인성은 구신이에요. 둘이 똑같이 투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제극인이 일어나니까요. 따로 떨어져서 불상해. 서로 장애가 있질 말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쌍해라고 해서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하고요. 대원호에 두 번째 용재, 재성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성은 없다는 거예요. 홀로 재성을 쓴다. 이럴 때는 식상운이 가장 꺼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재성을 쓸 때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인수가 신앙할 때, 인수가 있어서 신앙할 때인데, 이 재성으로서 제극인을 해서 인수를 좀 덜어주라 라고 했는데, 식상은 꺼린다 라고 한 것은 뭐에 그럴까요? 재성을 더 도와줄까봐 그래요. 신앙하면서 재성이 가볍고 관이 약하다. 이럴 땐 재관으로 불러놓는 게 좋겠죠. 일주의 기운도 봐야 돼요. 일주의 기운 안 보면 안 됩니다. 여기 4번째일까요? 맞습니다. 선창국부터 나오네요. 정관에서 상식을 딱 갖고 있어요. 자, 이러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정관, 격을 깨트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 인성으로서 제해주라. 상식을 제해주는 거예요. 운으로서는 뭐예요? 방관관. 관이 왕하면서 인수가 왕해야 돼요. 이래야만이, 상식을 제할 수가 있죠. 재우는 절대로 꺼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수를 극할까봐 그래요. 만약 인수가 중첩돼서 나왔다, 그럼 재우는 역시 꺼릴 해롭지는 않다. 그래, 인수가 강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재운도 꺼리지 않는다. 선창국의 명예예요. 자, 이 사주요. 정관격이죠. 그 이유. 요렇게 투출했어요. 미토가 청관으로 투출하고요. 관이 해묘미 목곡을, 이 미토는요, 은근히 뭘로 변할까요? 식상으로 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기토가 있는데요. 이 사주는요, 기토를 용신으로 하는 거예요. 기토를 용신으로 하고요. 관을 용신으로 하죠.
희신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인수가, 용신이죠. 그 이유, 식상이 강해서 그래요. 식상이 강하니까, 식상이 강해서 일주가 약해졌으니까요. 인성을 쓰고요. 관성을 용신으로 한다. 그럼 관인상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 용신이요 이렇게 천간으로만 떠 있으면요 이 지지로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좀 곤란하죠. 그래서 보세요, 사주가 이렇게 지지로 다 썩 좋은 운이 아니죠. 이런 운이 들어오면 화운이 들어오면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목이체니까요. 금토용조니까요. 이 화운은 뭐예요? 희신이 플러스 한신이 되겠죠. 이렇게 와서 토를 살려주고, 물론 금도 극하지만 그래도 토를 살려준다라는 거여서 무진도 좋고요. 정운까지 괜찮아요. 그러나 정운대도 그래도 썩 그렇게 신금을 극해서 안 좋은데요. 묘인진 축 이렇게 되면 안 좋죠. 이 누구죠? 설하고도요. 정묘 대운에서 묘운부터는 안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격으로서 설명을 한 게 아니죠. 벌써 보면 이건 억부론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일단 설하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정관편에서 선창국의 명이다. 해명이 삼합 목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식상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관이 화해서 상관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또한 인목에 딱 깔고 앉았죠? 그럼 허약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해수의 변신이죠. 해명이 목국을 이루고요. 그러나 저러나 해수의 뿌리는 있습니다. 일주는요. 충분히 감당하죠. 그래서 이내 또 합해서 화목을 한다. 상관이 중중하다. 이러니 설기가 퇴심하다. 맞습니다. 신금 인수로서 재상, 상관을 물러주니 자신의 일주를 도와줌으로써 용신이 된다. 기토 관성은 비록 투출되었다 하더라도 취익이 생이니 그죠? 그 취하는 것은 뭘 취하는 거냐? 인성을 생하는 것을 생하기 뿐이다. 이라고 해서 인성을 생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곧 상관이 중해서 상관이 중함으로써 인성이 가벼워졌으니 기사 무진 20년은 그래도 관살이 왕지가 돼서 그러면서 신금인 인성을 자생 도와줌으로써 이것이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운이 된다라고 하면서요. 교입 정자 이 정화 지후에는 재성이 파인하는 바람에 더 이상 운이 좋을 리가 없다. 그래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목체금토용조예요. 그래서 선참국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썩 운이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엄태부명까지 할 겁니다. 오늘 선참국 한번 보죠. 이 정묘대원부터는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정묘병인 이 운을 넘겨야 되네. 그러나 해자축운도 안 좋습니다. 왜? 금이 용신, 수가 용신이라고 했네요. 화채 수금용도에서요, 수가 용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화채가 활은 맞겠습니다. 화채 미월에 태어났군요. 그래서 그럴까요? 화채 수금용조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나 이건 신미네요. 신미라고 그렇고요. 화채가 되네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목체가 그 금토용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면이 목국을 이루고요. 이거 화채는 아닙니다. 미토는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잘 못 읽고 있습니다. 목이 4.9, 화 4.5라고 되어 있죠.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정관에서 대사를 하고 있어요. 이건 관사론잡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는 상식은 반대로 불에 지장이 없다. 그 이유, 저 살을 극할 수 있는 제사를 하기 때문에요. 명중에서 혹시 명중에서 법제가 합살하는 경우도 있고 제사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즉 재운도 가행, 상식도 가행한다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인수가 있으면 역시 가행 갈 수 있다. 단지 불가한 것은 거듭해서 칠살이 투출하는 것이다. 만약 명중에서 상관이 또 합살하면 좋다. 즉 상식과 더불어서 재성도 가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치 않은 것은 뭐냐? 인수를 만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참정의 명이에요. 자, 이 사주는요, 살이 여기 있죠. 그러나 이게 을목이 합살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목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누이 동생이 저 사나운 매제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마음이 좀 매제한테 보내면 매제죠. 매제한테 매형이죠. 매형한테 보내면 좀 풀어질까 하는데요. 누이 동생도 같이 합의돼 갖고 여기 유금이 또 여기 유금 있잖아요. 일주를 공격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요, 금체 화목용조인데요, 화가 없어요. 그리고 목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을 설하는 수도 역시 살을 기하는 인성이 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요. 비겁도 용신이 됩니다. 이 무지는 쓸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수는 괜찮습니다. 목은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은이 들어오면요, 금이 강하니까 거부를 하겠죠. 거부합니다. 이때 신묘대운이 가장 불안합니다. 신금 들어오고요. 또 그다음에 노유충이 일어나고 해서 경인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경금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때려 물리면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심여천이 또 설하고가 설명합니다. 이론해서 정관편에서 이참정의 명이다. 을경에서 합살 유관하니 좋다라고 하지만 저는 안 좋게 봅니다. 그 이유, 더 금기운만 강해지는 겁니다. 병술 어때요? 정식 맞아? 병술 정화까지요. 식상운이니까 또 해자축운은 인성운이고요. 무기는 재운이다. 여기까지가 어디 간 거예요? 무기는 재운이다라는 거죠. 균가행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재운은 썩 안 좋죠. 재생만을 하니까요. 특별히 경운에는요, 거듭해서 살과 국을 이루니 결정적으로 불상의 서로 마땅치 않다라고 해서 이때 서로 마땅치 않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왜냐면 을경 합의되고요, 경금이 또 들어와서 이걸 풀어주네 뭐하네 난국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금기운만 더 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이 경운까지는 안 좋습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기축대운도요, 썩 좋은 운은 아닙니다. 축유 금국을 이루고요, 기토는요 금을 또 살려주죠. 그래서 금이 5.6이죠. 그래서 화목용조죠. 그런데 화가 없죠. 화가 없어서 목수로 헐려야만 됩니다. 자, 이참정의 명을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목까지는 괜찮다고 하죠. 그러나 이 금문이 되면요, 지금 저기 을목이요, 지금 파랗게 되어 있지만 을경 합금을 해서 좋지 않은데 들어와서 또 난리를 치겠죠. 뭐 인묘니까요, 절각이 돼서 절각이죠. 절각이 돼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진토는 별로 안 좋죠. 진유 합금을 할 것이고요. 사화도 안 좋습니다. 사유축 금극을 이루고요. 그래도 앞에 선참국의 명보다는 좀 낫습니다. 이 사주가요.
이제 범태부요. 이건 목화기격이에요. 여기다 좀 써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렇게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청축 이민. 목화기격이에요. 이민 정임 한목하고요. 그래서 기사 병임. 목화로 흘러주이죠, 사주가요. 자, 보겠습니다. 서라고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관격에서 인성을 용신으로 한다. 이 병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정임 한목하고요. 그럼 목화로 흘러야 됩니다. 이 사주는요. 본래 재성을 보는 걸 꺼리는데 재성이 뭐예요? 임수죠. 그런데 차조는 정임 상합해서요. 제가 화했다. 물로 관으로 화했다라는 거예요. 기신이 변해서 희신이 됐다라는 것이죠. 격풍 역시 인성과 합의돼서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인성과 합의. 그래서 마땅히 대기직격이다. 사축 중에는 금기운이 있지만, 사축에는 금기운이 있지만, 암장돼 있으면서 노출되지 않았다. 기운 또한 휴수다. 그렇죠? 인월이니까 휴수죠, 금기운이요. 본래, 물론, 논할 필요가 없다. 오직 경신운은 내버려 두더라도 장차 금이 인출해서 마땅치는 않을 것이다. 경신운이 오면 그렇죠. 그래서 희득 원국에서 병화가 회극, 경신운이 들어오면 회극이 됩니다. 인성이 호관, 관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인, 인성을 씀으로써 인성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불이견재, 재성을 보는 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자해운은 역시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기, 재지, 지지로 들어오는 것만큼은 저 병화만 꺼주지 않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병화를 상하지 않고 관을 생하니 역시 길하다라고 해서 이거 사주 설하고가 잘 보고 있습니다. 기토, 무술, 정, 당신 조인하니 일주를 돕고 인성을 도와주니 개위, 기를 모두 운이 길하다. 유운이 이르면 삼합회재라고 해서 사유축 근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관성을 극하니까 이 불리하다. 병운이 가장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내리고 한번 병운이 어디까지 오나 볼까요? 아이고, 자 봅시다. 이 병운이 가장 범태부? 맞습니다. 병운이 아름답다라고 했고요. 이 신유운은 썩 안 좋습니다. 싸우니까요. 자, 범태부 명을 보겠습니다. 설하고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 신유운은 안 좋습니다. 병은 좋고요. 요거만 넘기면 이 운은 괜찮습니다. 사주 괜찮은 사주예요. 이런 운은요, 경신운은 저 병화가 막아줍니다. 지지로 자축운은 해자축운은 관계없습니다. 저 병화만 안 꺼주면 됩니다. 병화만 안 꺼주면 이 사주는 용신이 병화입니다. 그래서 결어라고 하죠. 차계 대략언지 대략적으로 얘기했다. 심해청 선생이에요. 그 팔자는 각각의 유의론, 각각에 대해서 논해야 된다. 운에서도 매자, 매우 일자, 하나하나 한 글자를 꼭 사주에다 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교, 강구, 이거 보세요. 강구하라. 열심히 연구를 해라. 수시, 때에 따라서 취하는 게 불가하다는 것이 있으니 말로써 형언하는데 범격이 모두 다 그렇다 라고 하면서 부덕, 정관뿐이겠는가. 이 부덕은 무엇뿐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뿐만 아니라 일일이 각 운은 사주를 보고서
대운을 대입해서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대입해서 들어오는 글자가 어떤 꼴로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꼭 사주와 대운은 한 글자 한 글자 대입해 봐라 라고 신대천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임철조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글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를 꼭 봐라. 크게 평미래로 이렇게 밀듯이 하지 말고 한 글자 한 글자 핀셋으로 대입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음번은 아마 제격일 겁니다. 제론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